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구매 관리 지수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와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미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도 19,000달러를 깨고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 9월에 있을 금리 인상에서 75bp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72%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2,600만 원 선을 좀 횡보하고 있죠. 이제 새벽에 비트코인 현물, 선물 모두 좀 하락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지금 살짝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9월 많은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숏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9월들 이런 통계를 좀 보면은 계속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 연준이 쉽게 여러분들 시장을 우리 잘 갈 수 있게 놓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이제 비중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 이제 뒤에 많은 자료를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이런 시장이 어렵고 횡보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해결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끝까지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 어제 뭐 과대 낙폭 좀 보이고 있죠.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 9일 넘는 기간 동안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도 말씀드릴 때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번 주의 선상에서는 과대 낙폭을 보일 차트적인 기술적인 자리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번 9월 달 예정되어 있는 지표들이 너무 굵은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차트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수심이 꺾여 있는 와중에서는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횡보 기간을 9일 연속동으로 보이다가 어제 하루 과대 낙폭을 보였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는 단기적으로 뭐 이틀에서 내지 3일 안에 강한 추세, 위로 상방이건 하방이건 강한 추세가 나올 자리가 나올 시기가 다다랐다. 그게 이제 어제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오고 나서 이제는 또다시 한번 또 횡보세를 보일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9일 정도의 기간보다는 짧은 횡보세를 보일 건데 지금부터 이제 횡보세를 보인다라고 하기보단 약세하게 조금 더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 왜냐면은 일단 시장을 올려줄 만한 우리들이 기대해 볼 법한 어떤 호재, 시황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제 상승을 바라는 것은 매우 욕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트적인 이제 지지대 구간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굵은 지표들을 발표 기점으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 가셔야 되니까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필승님은 횡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관측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하방으로 좀 큰 압력세를 보이면서 하방 추세가 보이는 것 같지만 이번 달에 또 굵은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시면서 시장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외신에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1단계 벨라트릭스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1단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필승님 이 부분 좀 선반영된 걸까요? 네, 충분히 선반영이 많이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장, 전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2위인 이 이더리움에서 대대적인 업데이트, 기존에 없던 업데이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을 내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되는 업데이트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감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 자체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투심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줘도 사실 큰 펌핑이 안 나오죠. 최근에 조금 펌핑이 나와줬던 종목들 어떤 거냐? 뭐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한마디로 그런 종목들 뭐다? 결국에는 이제 MMT,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명분을 삼아서 정말 메인넷을 건드린다라든가 기존에 있던 거래소보다 더욱더 좋은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그런 이제 이슈가 아닌 이상은 별로 가격적인 변동이 없다. 근데 이렇게 메이저급 코인에서 가격적인 선반영이 너무 크게 됐어요.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시면 4월 달에 잠깐 우리가 불장 초입인가 했던 시절에 4월 달에 이제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줬다가 크게 꺾였죠. 크게 꺾이는 것도 긴 시간 동안 거기다가 가격적으로도 큰 과대낙폭에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물대가 실리면서 그 4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투자자들이다. 이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홀딩 해볼 법한 자리지만 지금 당장 이제 업데이트 내용이 발표가 점차 앞으로 나와줄 텐데 지금부터 잡을 자리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 지금은 타점은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1단계 업데이트가 잘 진행됐다라고 내비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4단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이 단계 부근 밟아 나가면서 이례적인 대대적인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 개발자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팀도 전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잡을 타점이기보다는 조금 더 차라리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했을 때 장기적인 우리 관점으로서 투자 이제 하방 압력이 가해질 때 그때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이 앞으로의 4단계를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알트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냐 혹은 기대감에 의해서 오히려 꺾이는 악재로서 작용하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과 또 경기 둔화 우려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3%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암호화폐 지갑 프린 월렛에서 유동성 문제로 지금 이출근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에서 시총 2위인 USDC를 지원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시장 단기 급락세, 자산 시장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좀 지겹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횡보를 보이면서 또 어제는 큰 하방 압력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가드님? 네, 지금 비트코인 좀 보시면 최근에 계속 이런 횡보가 나오다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9월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한 9번 정도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금 2022년이니까 이제 9번 정도 되는데 2번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모두 음봉으로 지금 이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지금 여러분들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번 9월은 조금은 힘들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2014년 8월 이제 9월에도 음봉이 한번 나왔죠. 이게 좀 꽤 전으로 돌아간 건데 이때도 이제 변동성이 다 죽었던 이제 시기의 음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움직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지하실로 내려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12월에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9월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안 좋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고 여전히 좀 부정적이고 이제 좀 바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비트코인이 2,600만 원 선에 이제 위치해 있지만 지금 이제 암호화폐 이전 장기적 전망을 믿는 그런 이제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바닥을 정확히 찝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올 때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여러분들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회로 이제 포지션을 좀 잘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지금 약세 장세거든요. 지금 상당히 약세 장세인데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던져서 그거 가지고 다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강세장으로 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칙인데 이런 원칙조차도 못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축적의 단계에
가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고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좀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자, 지금 미국이 여러분 이제 현재 긴축 모드죠. 이제 어제 뭐 나온 뭐 지수도 그렇고 이제 9월 22일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이런 것들도 강하게 하는 것들 이제 마지막 FOMC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만약에 지금 0.75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이제 페드 와치를 제가 봐도 며칠 전만 해도 거의 50대 50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75% 이상으로 올라온 걸 보면은 투자자들의 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너무 쉽사르게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9월에 이제 FOMC 이 결과 0.75로 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기준 금리 자체를 여러분들 이제 연말에 정해놓은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 자체에서도.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을 이제 10월이 아니죠. 이제 11월, 12월을 크게 못 올릴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달러가 또 강세인 상황입니다. 달러가 계속 강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로 자체도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 시장에 뭐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9월 자체가 여러분들 통계치를 냈을 때 이제 증시 자체가 약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과 지금 커플링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은 계속 이제 뭐 저점 뭐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그런 지수를 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쌓아가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디커플링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디커플링이죠. 이제 증시는 내려가더라도 이제 암호화폐가 쭉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인데 당분간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달러와 이제 유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과 이제 루블라의 지금 이제 VS로 이제 이런 대립 관계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향후 10년, 20년 올라갈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의 선택지예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급상승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좀 경제 블록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이제 우리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이제 계속 찍어내고 이런 것들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하나의 대안화가 될 거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길게 보면 상승입니다, 여러분. 길게 보면 상승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월 시장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요. 9월에는 항상 뭐 힘들었던 시장이었긴 합니다. 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바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상황 짚어주셨고요. 지금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좀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또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이 0.75%포인트 올리겠다는 예상이 좀 72% 이상 나오면서 조금 더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나스닥과 좀 커플링 되면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약세장에서 매도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강세장에서 매도를 하셔야지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9월장 지켜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정말 킹달러라고 할 정도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80원까지 돌파를 오늘 했는데요. 필승님께서 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뭐 계속 우리 뉴스나 기사, 인터넷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매일이 허다하다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해서 계속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달러가 이제 원화로 따지면 이제 1,480원 돌파를 했고 현재는 뭐 시시각각 변하고는 있지만 1,378원대 이렇게 후반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왜 빠졌나요? 어제 과대납보 3%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빠졌을 때 왜 빠졌나요? 라고 했을 때 많으신 분들이 이유를 여쭤보십니다. 지금 이유는 없습니다.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그런 어떤 악재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뭐 미증시도 빠지고 있다. 미증시는 빠지고 있어서 우리가 커플 현상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이제 본질적인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본질적인 부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증시와는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 투자자 자산에 관련해서 시장 하방 압력 가는 이유가 원천적인 악재 이슈가 같다 보니까 커플 현상으로 지금 동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막 이렇게 과대낙폭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 이유로서는 지금 아까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보 기간에서 기술적으로 강한 추세가 나올 때가 다다랐다. 제가 이틀 전에 방송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어서 2, 3일 안에 강한 추세가 한번 나와줄 것이다. 그게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가격적인 측면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지대는 2580선 그리고 위에 상단치는 285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올라와 주는 게 좋냐 내려가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무의미합니다. 단기적인 제가 그 기술적인 반등폭, 하락폭을 말씀드린 것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윙적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의미한 매물대도 동반되지 않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 지금 달러는 1,480원 돌파했다. 그래서 지금 1,400원대가 이제 코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 가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위안화나 뭐 루블화나 이런 그러니까 유로화 같은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오늘 기사만 보시더라도 일본 엔화가 24년 만에 최저치를 도달했다. 지금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 달러 말고도 안전화폐로서 이제 뭐 유로화나 뭐 이제 엔화나 위안화를 말을 하고 있는데 엔화는 엔저화라고 하죠.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일본은 일단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는데 혼자 안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안 올릴 수는 있겠으나 바로 이러한 사태를 국면할 수 있다. 경제 침체까지 더불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인구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불어서 고금리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금리 혹은 이제 금리를 동결시켜 버리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는 경제가 같이 올라감에 있어서 혼자 계속 도태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러의 강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재 위안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로화도 존재를 하지만 위안화는 지금 일단 중국은 대강국이면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번 방송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처럼 인구수는 많은데 얘네들은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같이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수시장 안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있어서도 내수시장의 1인당 GDP가 엄청 올라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 인프라, 즉 인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현재 이제 공산주의적으로서 이제 자신들 시장을 묶어놓고 이제 내수시장을 묶어놓고 있지만 이걸 풀어내는 순간 위안화의 가치가 급부상하면서 아마 달러의 강세를 조금 낮춤으로써 시장에 조금 이제 화폐 안정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과대 낙폭을 보이지 않았지만 좀 비트코인이 큰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횡보 기간에 기술적으로 좀 강한 추세가 나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방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가드님? 지금 이제 뭐 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이런 뭐 투자자들의 지금 그런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을 실제로 채굴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이제 채굴업자들의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제 채굴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돌리려는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 이제 러시아나 이런 추운 겨울을 이제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제 추운 날씨를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채굴기를 돌리면서 이제 냉각 기능을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이제 날씨로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겨울에 여러분들 채굴이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도 끝나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이제 좀 선선하고 그런 날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 여름에 이제 좀 부진했던 이 채굴자들이 이제 좀 더 그 활동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제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채굴자발 매도세를 뭐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게 특히 크게 결정할 거 없다고 보면 되고 지금 일단 채굴자들의 계속되는 매도세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고점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고점이었을 때 채굴자들의 매도가 나오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인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저점인 상태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하락 이후에 좀 바닥을 다지는 좀 구간이라고 보는데 어제 좀 하락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밑으로 하방으로 좀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출금이나 이렇게 좀 이제 채굴자들의 그런 좀 움직임을 보면은 단기간으로 여러분은 조금 9월장이 어렵다시피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적은 비중으로 좀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7년 이상 이제 갖고 있던 지갑에서도 지금 이제 뭐 거래소로 약간 입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의 매도세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머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 9월 이제 중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이 끝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비트코인 이제 마이너들 이제 채굴자들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POS에 이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OW와 POS 간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이제 POW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중앙 압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POW에 대한 이제 좀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아까 이제 필승 전문가님하고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감기에 대한 이제 언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이제 좀 조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이 이제 잘 흘러가려면 머지 업데이트가 잘 끝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막 급상승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뭐 블랙록 있잖아요. 블랙록이라고 이제 계속 최고의 자산 운용사인데 지금 계속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크라켄의 자회사인 이제 CF 벤치마크의 이제 비트코인 인덱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 여러분들 이런 수요가 없었다면 이런 먹을 게 없었다면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품 자체를 출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이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이미 출시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또 코인베이스와 또 협력 관계도 맺고 있고 지금 코인베이스가 좀 이제 뭐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고 직원들도 뭐 감축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협력 관계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해보면 지금 9월은 어려워도 비트코인 계속 제가 괜히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을 앞두고 채굴자들은 또 다시 채굴 준비를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굴자의 매도는 현재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사실적으로 하방으로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좀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7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서 좀 거래소로 이동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매도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9월 달에 좀 업데이트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POW와 POS파 이렇게 두 갈래로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석 이후에 한 번 더 좀 크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블랙록 기관에서 지금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좀 알려주시면서 기관들의 좀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에 지금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들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비트필승님? 네, 지금 뭐 기관들 우리 아까 보시면 지금 기관은 최근에 있어서는 매도세도 매수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려 보면 이제 후행성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일단
이번 달만큼 정말 굵은 지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9월 8일 당장 내일입니다. 제롬 파월의 연설도 있겠고 이에 이후에 뭐 이제 머지 업데이트도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금리 인상 부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75% 그러니까 0.75%를 인상하겠다는 거 다 예측을 하고 있고 CPI 발표 지수도 9월 13일에 나와주는데 저번 달에 우리들이 예측했던 뭐 피크아웃이 맞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 이번 달 나와봐야 압니다. 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들도 포지션을 지금 강력하게 뭐 매도세를 가하건 뭐 매수세를 가하건 그냥 지금 현재 횡보를 유지를 하고 있다. 오히려 비트코인 숏을 조금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매도세를 조금 힘있게 씌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의미 없는 거래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건 이제 고래나 기간의 매수세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비트코인보다도 비트코인을 보고 들어오면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의 눈을 우리가 그러니까 눈독을 들이고 있고 실질적인 매매도 한 80% 이상이 알트코인에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알트가 좋냐, 그러니까 비트가 좋냐, 알트가 좋냐, 뭐 메이저급이 좋냐, 준메이저급이 좋냐, 혹은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 오히려 변동성 크니까 좋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트를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높은 변동률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바라보겠다. 그만큼 그 말은 무엇일까요? 개별적이게 됐건 전체적인 시장 하방이 가했을 때는 비트보다도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매도를 안 하는 이상은 뭐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들어가시는 것은 고수익을 바라보지만 홀딩을 하실 때는 오히려 낮은 기관들이나 고래들이나 시장보다도 더욱더 쪼들려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이런 포지션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고수익을 바란다? 그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 가지 중 하나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들어갔을 때 비트가 아닌 알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적으로 과대 낙폭을 보였을 때도 홀딩할 자신이 있다라던가 혹은 비트보다도 조금 더 장시간 동안 나는 홀딩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셔야지 항상 매번 매번 수익을 내야겠다, 고수익을 벌겠다 이 수익이 냈을 경우만 생각을 하시면서 무조건 고리스크만 들어간다는 것은 투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끔 기사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에 지금 단기 투자자들 비중이 늘어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5달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5달이라고 하면 엄청난 장기 투자자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큰 손들은 단기라고 했을 때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장기로 생각하는 기간 이상의 시간을 활용할 줄 안다. 우리도 적어도 정보나 자금력은 딸리더라도 시간만큼은 이런 큰 손들과 같이 견주어 볼 수 있는 정도 혹은 그 이상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관점과 투자 방식을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또 포지션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기관도 횡보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숏 포지션을 잡으면서 좀 하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고래랑 기관의 매수세에 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멀리 보시고 좀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월 시장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좀 대응책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가드님? 대응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러시아나 이런 움직임을 보면 현재 비트코인 뭐 결제 이런 것들을 워낙에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시장들이나 이런 큰 움직임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러시아 자체도 보면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제 인정하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방에서 자꾸 막 괴롭히잖아요. 너네 루블이나 이런 걸로 결제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택할 방법은 이 비트코인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보면은 가상자산을 이제 국경 간 거래에서 조만간 이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이런 퍼즐들이 조금씩 맞춰져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이 이렇게 침체를 맞으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미더리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머지 업데이트에 이런 좀 상황을 봤고, 어제도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당한 거래량을 좀 보여줬던 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제 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좀 많이 줄었어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줄었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코인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들이 오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지금은 좀 몰려 있어도 한 번에 이게 탈출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또 구글이나 이런 것들 이제 트렌드 검색을 보면은 지금 검색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항상 여러분들 조용하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이게 움직임 보여주다가 빵빵빵 터졌던 게 우리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침체기이지만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좀 기회로 잡으세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9월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FOMC도 다 지켜봐야 되고 머지 업데이트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게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뭐 거래량도 정말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경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요 이벤트가 좀 끝나야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 판단하시고 투자하시기에 크게 어려움 없이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 단기 급락세, 자산 시장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